제 인스타그램에 어떤 분이 달려와서 저와 최 차장님, 최영진 씨 머리 밀고 찍은 사진에 댓글로 준석이한테 처 발리던 놈들 다 모여 있다. 이렇게 지금 댓글을 달고 지금 이거 분노를 참지 못하겠습니다. 최 차장님 이거 오늘 제대로 가만히 있을 거야. 처 발리던 놈들 다 모였다. 이거 우리의 빡빡이 사진에 이거 저 참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분이 요즘 굉장히 핫합니다. 네. 면전에 대고 아니 면전으로 갑니다. 우리 팩트로 가야 되니까요. 이재명 저격수와 네. 이재명 지지자 예. 투잡을 겸하고 있습니다. 김용남 유튜버 박수로 맞아. 네. 아니 투잡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 투잡은 동시에 해야 되는데 나는 이직했어요? 이직한 이직. 과거엔 그랬으나. 개념적으로 이직했습니다. 예, 이직. 아니 네. 그리고 중간에 텀이 한 1년 6개월 떠요. 떠요. 네. 중간에 1년 6개월 쉬었어. 그렇습니다. 이직했고 이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최근에 내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우리 특히 최우 앵커가 싫어하는 뭐 학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악조건 중에 그래도 하나는 털어냈잖아. 뭐죠? 이준석 묻은 건 털어냈잖아. 지지 선언할 때 그 연단에 서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좀 약간 굉장히 수줍어하시고 멋쩍어하시던데. 아니 거기가 김대중 컨벤션 센터 앞마당인데 네.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선거 때 뭐 재선거 비롯해서 과거의 대선 때도 그 지원 유세를 한 적은 있는데 네. 제일 많은 총중 앞에서 한 것 같아. 그래요? 지난 토요일 유세가. 그래 좀 격앙되고 긴장됐나 보군요. 그렇죠. 약간 아. 이게 뭐랄까 그 소극장 무대 쓰다가 갑자기 잠실 야구장 공연에서 그 느낌이었습니까? 그 느낌이. 이제는 우리 김상욱 의원을 우리 민주당과 같이 하기로 했는데 오늘은 김용남 전 의원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핫 데뷔. 표정이 굉장히 멋져갑니다. 표정. 네. 등장. 근데 김용남 의원은 표정이 좀 어색하고. 웃겨. 라디오에서 꽤 싸우긴 했던 분이신데 이제 우리 한편 됐으니까 한 말씀 듣고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 안에서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표정 보라고. 표정. 빛고울 광주 민주시 시민 저는 이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저의 지지 의사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재밌어.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재밌어? 그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건 안 질려. 자,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더 어색한 한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네네. 자, 오히려 피고인보다 재판을 하는 판사 마음이 더 불편했어. 무게감도 있어야 되고. 아니 더 불편했다고요. 어제 더 긴장하고. 어제 그랬지 어제. 피고인 인마 잤어 임마. 판사는 긴장 벌벌벌 긴장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네. 아주 그 이상한 장면이 피고인은 잤어. 야 아유 요즘 뭐 내가 기사도 안 나고 지기현이 야 너부터 좀 해결해봐. 잤다고. 윤석열이 마음 편하다고. 네.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들어가는 이제 활동가들이 타이핑을 치면 이제 제가 실시간으로 다 같이 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워딩이 이제 나오면서 이제 활동가들이 여러 명이니까 들어간 사람들이 채팅창이 난리가 난 거예요. 미친 거 아니야? 이러고는 이제 소맥 얘기할 때 아니 왜냐하면 이 이게 재판은 공판 절차에서 재판받는 사람이 피고인 윤석열이고 네. 검사가 있고 본인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근데 갑자기 신상 발언을 해요. 그리고 삼겹살 소주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우리 들어간 사무국장하고 이제 벙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판을 거의 사유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판장. 왜냐하면 본인이 입장 밝히려면 공판판사를 통해서 입장을 내거나 아니면 본인이 기자회견 하거나 따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남의 재판정에 나와가지고는 자기가 형사소추당할 수도 있는 얘기를 마구 떠벌려요. 그러니까 어제는 거의 재판 사유화를 넘어서 사법부를 거의 희화시켜버린 겁니다. 맞지. 이 사람이 1시 50분에 이제 노정면 의원이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2시 15분에 재판이 이제 오후 재판이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그죠?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상 발언 하려면 똑같이 해야죠. 네.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재판을 시작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끝나고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재판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앞에 얘기를 했으면은 뒤에 사진이 공개됐으면은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오늘도 해명은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예. 그 본인하고 친한 기자들한테는 계속 뭔가를 어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억울하다고? 예, 뭐 언론사 기자는 뭐 방송 나와가지고 지기현 재판장이 성격도 좋고 친화력도 좋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이게 성격 좋고 친화력 좋고 술 같이 잘 마시면은 피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지기현 재판장은 이제 더 이상 공정성을 잃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재판을 스스로 회피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의대가 나서서 정리를 해야 된단 정리를 말이야. 해야죠. 왜냐면 사법부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네. 그런데 조의대가 지금 나서서 정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공수처에 이게 고발이 돼가지고 공수처에서도 이거 뭐 지금 이제 됐다. 수사 착수한 것 같습니다만 조의대 입장에서는 이 내란 재판을 반드시 지기현이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 끝까지. 그러면은 지기현이를 어떻게 해서든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지 그래야죠. 않을까? 네. 그럼 그거를 알고 있는 지기현은 그냥 뭉개고 힘으로 그냥 가지 않겠을까? 않을까? 이런 의심이 된단 말이죠. 지기현 하나 지키겠다고 이 사법부 전체가 지금 룸사롱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격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말이죠. 아니 본인이 룸사롱 간 적도 없고 전부 부인을 해놓고서는 사진이 나오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짓말하는 재판장이 더 이상 이 내란숙의 재판을 더 이어갈 저는 명분과 자격을 잃어버렸다. 저는 이게 핵심은 결국은 대법원장에 대한 거치 문제를 논의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지기현 재판장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되는데 네. 첫 번째부터가 난항이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상 법조 안에서의 시각입니다. 네. 그래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스스로 사퇴하라라고 입장을 내는 것은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사실상 중론이기 때문에 저 26일 날 이 법관 대표자 회의를 압박하는 여론도 매우 중요하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는 또 잔 거 같아. 계속 잠만 져. 계속 눈을 감고 있으니까 지기현이 가뜩이나 지금 짜증 나는데 윤석열이 눈 감고 있으니까 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진짜 어제. 물어봤대요. 네, 물어봤어요. 혹시 주무시는 거냐? 오. 물어봤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왜냐하면 답을 했답니까? 답에 대한 언론 보도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답을 하지 않고 그냥 뭐안 잔다는 식으로 이렇게 얼굴을 눈 뜨고 이렇게 끄덕끄덕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대답도 안 해. 저는 지기현 재판장이 이거 약간 쇼잉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밖에서 하도 존다 뭐라고 하니까 내가 조는 것에 대해서 자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재판을 공정하게 한다라는 이미징을 펼치고 있는데요. 재판 자체를 들어가 보시면 피고인 변호인들이 증인들을 공격하는 걸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둬요. 예. 지금도요? 지금도 두죠. 어제 나온 그 참모장 원스타입니다. 네. 특전사 참모장이 굉장히 불리한 진술들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날 계엄이 있던 날 저녁에 회식을 하는데 사령관하고 707 김현태 특임단장이 전투복을 입고 왔더라. 그래서 다들 놀랬대요. 아니 회식을 하는데 전투복을 입고 와서 쟤 왜 저래? 이랬는데 좀 있다가 계엄 발표, 그러니까는 담화 발표 40분 전에 지휘실로 들어가더래요. 사령관이. 그러더니 기다리고 있다가 방송을 보자마자 지휘 통제실로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모종의 모의가 있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참모장이 진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진술이 나온 겁니다. 12월 3일에 회식하는 자리에 왔는데 김현태가 무장을 하고 왔다 이거죠. 군복을 전투복을 입고 입고 왔다는 전투복을 입고 거예요. 왔더라. 아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왜 회식에 왜 저러고 왔어? 했는데 사전에 알았으니까 전투복을 입고 왔고 윤석열 담화를 보자마자 바로 지휘관실로 떠나더라. 40분 전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 재판을 모니터링하면서 가장 우려됐던 것이 사전에 모의했냐, 공모했냐가 사실상 굉장히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보는 시각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어제 참모장의 진술로 이 공모한 부분이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유죄 심증을 가질 수 있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전 이런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올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령관들부터 불러달라. 네. 왜 말단부터 부르냐? 라고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공소 기각 구멍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 주장을 매 재판마다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것을 계속 막고 있고 지기현 재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을 교체하면 비난 여론이 크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가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네. 12.3 내란 당시 국회 병력 투입을 위해서 휴전선을 지키는 네. 전방 부대를 빼려고 했었다. 거기는 병력을 뺐다고. 빼려고 했. 자, 아무것도 몰랐다고 주장했던 박안수 계엄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분의 진술에 따르면 딱 계엄 상황실 도착하니 박안수 사령관은 포고령 배포 때문에 이곳저곳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예. 그리고 김용현 장관은 상황실 가운데에서 모니터로 뉴스랑 작전 상황을 보고 있었다. 내가 도착했을 때. 이게 바쁘게 움직였던 겁니다. 네. 이때가 언제냐? 국회가 시민들에 의해서 막히고 있을 때야. 아. 병력이 막 막히고 그럴 때. 네네. 그때 박안수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더래. 예. 전화를 받더니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를 또 지시를 하는데요. 그 부분도 진술을 했습니다. 참모들한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국회에 나간 특전사 병력이 밀린다고 한다. 야, 병력 증원시켜라.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은 거지. 네. 그리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한 이야기가 뭐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야. 전방에 있는 부대에서 병력을 빼야 할 것 같은데 검토해봐라. 와. 그리고 부하들이 다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까지 했다. 와. 개혁신당 전 대표님이었습니다. 그쪽에서 견디다 버티다 도저히 안 돼서 탈출한 분이 있길래 저희가 모셔왔어요. 허은하 대표는 조금 그래도 네. 자연스럽고 네. 김용남 의원이 좀 달라요. 신당의 당대표 허은하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자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개혁 보수를 희망하며 이준석 후보와 제3당을 창당하기도 했습니다. 배지를 떼가면서 그를 믿었고 그렇게 확실한 새정치를 설계해보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길의 끝은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좌절이었습니다. 국민의힘도 개혁신당도 결국 가짜 보수, 가짜 개혁이었습니다. 아, 미소가 자연스럽네요. 네. 아, 김용남 의원에 비해서 자연스럽다고. 네. 훨씬 내 자연스럽죠. 연설은 끝으로 갈수록 좋아져. 맨 앞에 약간의 그 어벅거림이 있는 것만 딱 보고 그러면 안 돼. 자연스럽단 말이야. 자, 영상 속 주인공이 우리 현장에 나와 주셨습니다. 예. 허은하 전 대표 박수로 맞아. 반갑습니다. 아유,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맞아요. 마음고생이. 아유. 마음고생이 초췌해졌죠. 심했다고. 예. 그래도 좀 많이 밝아졌습니다. 아, 밝아졌습니까? 덕분에. 아니 어떤 마음의 변화를 거치면서 저 무대까지 서게 됐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뭐. 이렇게 그 투샷만 잡으면 마치 여기 이준석 캠프 같네요. 네.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닌 거라는 걸 아실 테고 네.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제가 사실 기존엔 공격했던 사람이었는데 네. 직접 만나 뵙고 나서부터 심경에 좀 변화가 생겼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용기를 갖게 하는 데는 그때 처음으로 여기 나와서 그러니까 나오셨었죠.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기억나요. 네. 공격을 했었거든요. 예, 예. 제가 이렇게 공격을 잘 하는 스타일이 못 되잖아요. 맞아. 근데 이건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서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저를 저는. 독려해 주셨고 네. 예. 그렇게 매불쇼를 한 2번 나왔고 또 제가 전국을 돌면서 또 지지선언 같은 걸 할 때요. 많은 분들이 매불쇼를 통해서 저를 알면서 자, 그런 얘기 좀 네. 아니 그러면서 왜냐면은 민주당에 대한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저에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힐링 얘기도 했는데 뭐 누구를 네.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를 떠나서 네. 누군가에게 용기를 내게 하는 프로그램은 확실한 것 같아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그거는 이제 너무 재밌어. 아니, 제 판단에는 이건 누가 봐도 선악이 있는 문제였다고 저는 네.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선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자기 왜냐면 손해되니까. 눈치를 보니- 그렇죠. 예, 손해를 예, 예. 손해니까. 네. 근데 그거를 공격하고 또 너무나 재미나게 네. 유쾌하게 해 주시니까 네. 제가 진짜 신나게 아유. 이준석을 공격할 수 있었어요. 자꾸 이제 공격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한 10대 맞다가 한 대 맞춘 거밖에 맞아. 없는데 뭘 공격을 해. 제가 좀 네. 맞아주는 스타일이에요. 아. 맞기를 좀 많이 맞았죠. 많이 맞았어. 진짜 이거는 자 그렇게 이제
정당의 민주주의를 같이 한번 복원해보자 큰 뜻을 품고 이 두 분이 나가셨던 거 아닙니까? 예. 이준석과 같이. 그런데 우리 김용남 의원 같은 경우는 명태균 게이트가 터졌어. 네. 그런데 김용남 의원이 당시에 회의하고 할 때 있었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있는데 이준석이가 자꾸 다른 소리를 내. 언론에서 어쩔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준석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신 거야. 어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오갈 데 없어졌던 거야. 예. 아니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두 분이 본인의 생각을 담아줄 만한 정당이 현재로서는 없었던 거예요. 아, 그럼요. 정확하죠? 아니, 맞아요. 최소한 부끄러워하거나 그렇죠. 반성하거나 그렇죠. 더 나아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네. 맞죠? 네. 그런데 이 사태에 대해서 이준석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아, 얘기하긴 했어요. 네. 이 두 분을 향해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합니다. 저는 뭐 개혁신당에서 개혁신당 타이틀만 가지고 방송에 나가는 것을 목표로 했던 인사가 누구인지 다들 알고 있을 테고요. 그분이 예고된 행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놀랍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개혁신당이 창당하는 과정에서 여러 인사들이 비례대표 공천을 노리고 개혁신당에 들어와서 김종인 공천관리위원장과 뭐 저에게 많은 로비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에 전혀 응하지 않고 저희는 공정한 공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좀 그런 목적으로 왔던 분들이 계속 엇나가는 행보를 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 뭐 정치판에서 네. 일상적으로 있는 그런 행태이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뭐 보수 진영을 포용한다. 뭐 그런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와. 이거는 정말 인격 모독성 발언입니다. 그리고 선배 전혀 정치인들 몰랐는데. 아니야? 아니 그리고 도움을 주셨던 분들한테 아니, 이렇게 그리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돼. 개혁신당 타이틀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갖고 내가 개혁신당 타이틀 없어 방송이 아쉬워? 아, 이건 팩트지. 이건 팩트지. 야. 아니 그리고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 자, 자, 잘 들었다 내가. 자 제3지대를 만들어서 총선을 치르자고 우기타협해서 창당을 했어요. 맞습니다. 어쨌든 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제3지대를 다 하나에 담자. 그래서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를 치자 그래서 그때 뭐 이낙연 맞아요. 대표 측이나 뭐 이렇게 아니 그것도 뭐 내가 하자고 그랬어. 지가 하자고 그래갖고 내가 아니 그래서 내가 협상 대표 나간 거지. 아니 그래갖고 각 당에서 저 뭐야 그때 그 새로운 미래에서는 김종민 의원이 나가고 내가 나가고 그래서 협상 대표로 한 거 맞아. 아니야. 예. 그래갖고 개혁신당 당명에 당 색깔에 사실은 다 양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협상을 해서. 네. 그래갖고 합당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 설날 전에 직전에. 야 그렇게 어렵게 해갖고 사실은 상대방으로부터 양보를 거진다 받아냈지. 네. 그래서 합의하자마자 저 김종인 위원장이 그 이낙연 대표를 무지하게 싫어하더라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 네. 무지하게 싫어하면서 야 치워라 하니까 야 난 그렇게 와. 합의해놓고는 무책임하네. 그 다음 날부터 깨기 위한 일만 계속하더라고. 깨기 사실은 합의하고 이틀인가 지난 후부터 계속 깨기 위한 빌드업을 했어요. 네. 아, 깨기 위한 빌더. 황당하더라고 황당해. 비례대표 사람들이 네. 더 많이 당선되게 하려고 네. 지역 나가서 떨어질 줄 알면서도 죽을 똥말똥 하면서 지역 열심히 뛰었거든요. 아유. 제가 영등포 갑 나가서 네. 돈 많이 쓰면서 뛰었는데 지금 와서 듣는 얘기가 저런 얘기니까 아, 그래요? 이준석은 원래 저래요. 원래 거짓말하면서 프레임 만들고 맞아요. 그 안에서 놀길 바라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진짜 하고 싶지 않다. 아. 저 사람이 저게 진심이면은 원래 이 녹취 까는 거 좋아하고 이것저것 까대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걸 하나도 못 할까? 아 그래 뭐 그 예. 맨날 녹음하니까. 보여주면 전화 되잖아요. 통화뿐만 아니라 대화 녹음까지 다 하니까. 아니 뭐 그랬으면 너 틀으라고 그래 녹취 파일. 잘 들었네. 로비라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역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례대표 공천 같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예. 지역을 뛰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네. 그리고- 사실관계도 안 맞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자체에 있으면 방송이 더 잘 되죠. 국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다 들어가. 와, 그 안으로 이런 일은 없어. 보통은 나오라고 하지. 네, 여러분이 걱정을 하신다니까 제가 답답하긴 하지만
좀 갇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나는 진짜 이거 보고 아 나 또 뭉클했잖아. 아, 시민들이 진짜 대단하셔. 이런 일은 없다니까. 예. 맞아요. 보통은 나오라고 하지. 그렇지. 근데 들어가래. 맞아. 와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요 실제 테러를 당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맞아요. 맞죠? 네. 그리고 지금 테러 위협 관련 제보가 엄청 많아요, 쏟아지고 많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만 해도요 네. 민주당사의 흉기를 든 30대 남성이 네, 네. 검거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방탄유리가 등장을 한 거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영북에서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예. TK에서 김문수 후보가 44.9%로 하락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가 43%대 완전 붙었네. 43.5%로 올라섰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대구 경북에 네네. 실제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도 20%대 중반까지 예. 득표를 했거든요. 20% 중반. 예, 23.8%까지 경북에서 득표를 했었고 23%. 그다음에 대구에서 21.6%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는 한 30%대 득표는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예. 이제 40%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거고. 이거 실제 실전에서는 이 정도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네. 또 그 아주 공고한 지지층들이 이런 걸 또 접하면 또 뭉쳐. 야 이게 우리 그 대구 이거 안 된다. 우리가 남이가 그렇죠. 막 더 이러지 않겠어요? 네네. 아니 뭐 어차피 그걸 이제 대구 사투리를 말씀하셨으니까 네. 김어준 공장장이 97년 대선 때 하나의 에피소드를 공개를 했는데 할아버지가 80대 할아버지셨는데 후두암에 걸리셨는데 생신잔치를 했어요. 예. 근데 가족분들이 모여서 거기는 이제 경상도니까 그래도 이회창 찍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이회창. 하고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그때 뭐 젊을 때니까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 찍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막 이제 막 욕들을 하고 그런 거예요. 친척 형들이 삼촌도 그렇고. 근데 이제 80대 이 할아버지께서 후담에 걸리셔가지고 말씀도 잘 못하시는데 그 쉰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고마치 해먹었으면 됐다. 부끄러운 기라. 이제 막 대중이가 해라 이런 얘기를 할아버지가 하셨거든요. 이 에피소드를 대선 이후에 공개를 한번 한 적이 있었고 그때 PC통신에서 굉장히 많이 이 회자가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이. 네, 이제 막 재명이가 해라 뭐 이런 어르신들이 지금 많다는 겁니다. 많대요. 왜냐하면 원래 대구가 민주화의 성지였었어요. 맞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전까지만 해도 네. 특히 이제 그 해방 이후에는 조선의 뭐 모스크바다 이런 뭐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대구 뭐 경북에 있는 이 보수의 이제 심장이 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지금 최혜병 그 예. 사태 때도 그랬고 사건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123 계엄 때도 그렇고 아주 자존심이 많이 상한 겁니다. 진짜 보수가 다시 등장을 해야 된다. 맞아. 그래서- 아니 물건도 써보고 안 좋으면 다른 거 살 수 있잖아. 그럼요. 이번에는 좀 한번 별거 아닐 겁니다. 한번 선택 바꾼다는 게 네. 한 번만 좀 선택을 그래요. 달리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참고로 저도 좀 울산 아닙니까? 네. 울산 토박이 아닙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이제만 재명이가 해라 뭐 이런 건데 불쌍 가지도 않으면서. 네. 네, 부울경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그 49.1% 오히려 김문수 후보보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 지난 대선 때 한 30%대 후반 득표를 이재명 후보가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40%대 이상 득표율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40%대 후반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지표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 아니,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네. 조사 결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우리 그 고향이라서 제가 좀 또 고향 사람들끼리 잠깐 좀 대화를 하고 싶은데 예. 아니 부산 엑스포로 얼마나 장난질을 한 게 다 드러났습니까? 부산을 갖고 장난쳤잖아요. 그러면 화 한번 내야 정치권에서도 깜짝깜짝 놀라고 겸손해지고 변할 거 아닙니까? 30%가 웬 말입니까? 아니 이거 총 들고 국민을 향해서 나왔는데 아직도 30%는 이거 말이 안 되죠. 불경 제 토박입니다. 우린 남이가. 그거 참 진짜 그 속 터지네. 둘이 녹이 쓸어가지고. 녹이 좀 쓸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거 총 들고 나왔다. 총. 구리스 더 발라야겠다. 녹이 너무. 엑스포를 얼마나 장난쳤는겨. 아이고 지역 감정 그 뭐 땅도 그 좁은데 지역 감정 언제까지 지역 감정 할 거야. 맞아요. 나 진짜로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예. 지역 감정 그 땅도 좁은데 그만 좀 합시다 이제. 그럴 때도 됐어. 너무 오래 했어. 너무 지역 감독. 오래. 이걸로 지금 이득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이게 유지되는데 맞아요. 실제 그 해당 지역에서는 도움도 못 받는다니까. 그렇죠. 왜냐 계속 놔둬도 우리 찍어주니까.
내가 그 같은 사람이랑 같은 고향이라는 얘기 해주는 거라요. 이북이야? 거예요. 홍씨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총을 겨눠가지고 그렇지. 그것 때문에 다시 대선을 치르면은 네. 이번에는 평시가 아니니까 이번에는 그거 좀 바꿀 수 있잖아. 네. 그래 안보. 맨날 그 북한 얼마나 우리가 그 그래. 걱정하고 살았는겨. 북한하면 치 안 떠는겨. 북한 내려올 뻔했어요. 마지막에 왜? 이번에 충청도 같은데. 다 섞여 있어. 아, 전국을 통합하네. 역시 지역 감정 아니, 타파. 심지어 울산은 북한이랑 제일 멀어. 근데 맨날 북한 때문에 잠을 못 자. 그 병력 빼라 했다니까. 답답들 하시네 얘. 사투리 빅텐트인데. 예, 그런 것이지. 이번에 그 권영국 후보가 토론 끝나고 내란 정당의 후보자와는 악수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사전에 다 기획된 겁니까? 사실 저는 악수하라 그랬어요. 하라고 했어. 예, 그런데 시작할 때도 김문수가 왔는데 악수하시라 그랬어요. 근데 단호하게 하고 싶지 않다. 와, 안 하시더라고. 끝나고도 안 하시던데. 하라 그랬어요. 하라고 하셨고 안 하겠다. 안 한다. 왜냐? 내란 세력이다. 권영국은 김문수를 20대 때부터 겪은 사람이에요. 어. 그 당시엔 전설입니다. 신화입니다. 그랬는데 하나의 인간이 변모할 때 정신 세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괴물로 됐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인간적인 어떤 그 애증이 인간적.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김문수가 금기어예요. 왜냐하면 김문수로부터 노동운동을 배운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 생각은 남아있고 오늘날 전혀 다른 괴물이 돼 있는 김문수를 볼 때 이 교차하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말을 못 하는데 악수조차 못 하겠다 나는. 그럼 두 사람은 아는 사이예요? 김문수랑 김문수랑 김문수가 서점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만났죠. 아는 관계구나.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뭐 노동운동에